네, 이번에는 김정은 앵커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대담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환경과 전기차 이렇게 정해봤는데 사실 오늘 코로나19 이슈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영향으로 실물 경기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애플 악영향이 좀 있었고 당분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다른 이슈가 다 덮여버렸잖아요. 전기차야 이제 테슬라 이슈가 오늘 워낙 많아가지고. 네, 간밤에 또 오르더라고요. 네, 테슬라 이슈만 하면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10가지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할 건 아니고 환경 이슈가 지금 덮여버렸어요. 김정은 앵커한테 제가 잠깐 보내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남극의 펭귄이 진흙에 덮여버리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결국에는 남극 기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죠.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구 온난화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화석연료가 내뿜는 네.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네,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써야 된다. 네. 이러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이슈가 못 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올겨울에 우리 굉장히 좀 따뜻했다? 맞아요.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네, 여름엔 더 덥겠죠. 물론 겨울은 춥고 여름엔 더운 게 맞는데 더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이슈나 이런 질병 관련된 것도 분명히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포괄적인 주제니까 그렇고 사실 모건 스탠리가 전기차인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네. 테슬라를 빼고 25개의 전기차 주식을 사라고 어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16일쯤 될 거예요. 리포트를 적극적으로 내놨는데 그래 놓고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로 올렸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의 그 현 상황들이 저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2040년도 되면은 70%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2020년이니까 물론 20년 후긴 한데. 뭐 쉽게 생각해도 이제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전기차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장년층 제 나이 또래 분들이시면 골프장 가면 이제 카트가 다 네. 전기차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상용차로 많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트럭과 이제 항공기 그리고 또 선박까지도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네. 대용량의 배터리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랑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네. 전지 관련주들 많죠. 근데 LG화학과 삼성 SDI를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사실 모건 스탠리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일단 실적이 검증된 회사, 물론 국내 기업은 아닌데 CATL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SDI하고 LG화학. 양대 물론 산맥이죠. 네, 주가가 좀 오르고 지금 LG화학은 약간 차익 매물 때문에 쉬고 조정을 있어요. 받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해외 기업들 리스트를 쭉 얘기했는데 네. 그걸 여기다 덮어버릴 수는 없고 한국 해외 기업을 투자 일단. 하시는 분들이 네. 많지는 않으시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코케미칼, 신한은행 SEC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봤는데 네. 실제로 작년 12월을 저점을 하고 저점 대비해서 비슷한 그래프로 한 30%가량 올라왔더라고요, 현재까지. 네. 근데 30%가 끝은 아닐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 곧바로 더 랠리를 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떤 조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올 한 해 꾸준히 다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AFW 있잖아요. 이 회사의 주가는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시장이 많이 몰라요. 네, 그래서 전기차 그 배터리 셀의 부스바라고 하는 하네스 네. 전기 배선인데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해서 꾸준히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아마 받지 싶은데 이게 공모가 작년 7월에 상장을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작년 공모가 하반기에 22,000원대였는데 지금 16,000원대니까
싸다. 가격이 싸다. 네. 싸다. 네,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탐방이 요즘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응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통화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네.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바쁘다는 거. 네,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삼성 SD항으로는 신흥 S7 통합 들어가긴 하는데 네. 거의 독점적이에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스바 쪽으로는. 그래서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있고 해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모건 스탠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걔네들도 큰 회사거든요. 네, 걔네들이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은 그들 이렇게 외국인의 하잖아요. 흐름. 네. 수급이죠. 그놈들. 그들. 네. 하여튼 그들이 이렇게 네. 적극적인 아주 매수, 파격적이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컨빅션 바이 이런 표현 쓰거든요. 확실한 매수라서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뭐 확실 매수 이런 거 잘 적극 안 매수. 써요. 네, 근데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네.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앵커 대담을 통해 갖고 자꾸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해드리니까 참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네. 당장 이제 개별 국가에서도 중국에서도 뭐 교통 체증이나 대기 오염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김정은 앵커가 또 네, 정해오신 중국 얘기로 좀 주제인데. 이어갈게요. 그럴까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금리도 인하를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까? 내일 20일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그 기준금리인 네, 그 1년물 대출 우대 금리. 네네네. 대출 우대 금리가 아마 발표되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30분, 항상 중국은 10시 30분. 근데 기존에 이제 MLF라든지 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MLF, 나는데 이 고시금리를 0.1%, 10베이시스 포인트거든요. 네. 굉장히 낮아요. 이게 시장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은 LPR을 좀 세게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체크를 해볼 거고 그래서 같이 내놓은 이런 경기 둔화 방어책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의 소비를 좀 진작을 시키고자 네. 그동안에 자동차 구매 제한을 했던 거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미국하고 또 충돌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네. 또 뭔가 태클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쵸. 급하거든요. 급해요. 빨리 네. 예, 풀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또 부동산 대출 쿼터 등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네. 사실 중국에서도 지금 뭐 증시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정보 기술이나 뭐 미디어, 인터넷 쪽을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같이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동차나 IT 쪽 보통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하면은 뭐 중국 소비주들 움직일 거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어떤 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볼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코로나19 이슈가 물론 지금 조금 길어지는 것도 네. 많고 확산되는 것도 좀 색다른 형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겠고 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언급은 맞습니다.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하지만 지나갈 거라는 건 분명할 거고 네. 지나가고 나면은 중국하고의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중국이 막 정책들을 내비치면 우리가 연관된 기업들을 지금부터 미리 공부해 놔야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 제가 관련주들을 뽑아봤어요. 5G라는 키워드를 갖고 화웨이와 GTE의 뭐 제품을 납품한다든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 5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RFHIC 전폭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MW, 동훈 아나텍, 세경 하이테크도 저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많이 연결이 됐죠. 네네. 그리고 Y솔도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찍어주세요. 뭘 찍어야 될까요? 5개를 추렸는데 여기서 좀 찍어주세요. 네, 저는 글쎄요, 세경 뭐 다 하이테크? 좋은 기업들이에요. 네. 유망한 기업들인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Y솔이 지금 못 올랐잖아요. 네. 보호 필터, 소우 필터인데 소우 필터는 뭐 국내 원탑이고 보호 필터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기술 개발은 하고 있고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Y솔의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씩 관심을 둘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KMW나 세경 하이테크는 최근에 좀 올랐었던 거고요. 잘 나가는 기업은 또 잘 나가는 주가가 네. 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와이소리 조용했는데 제가 네.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의 종목. 하여튼 기업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고요. 2부 순서에서 네. 중국도 개장하면 또 많이 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